짐 로저스를 아시나요? 이 미국 아저씨는 아주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입니다. NBA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우리 김연아님이 계신 것처럼 월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 아저씨가 그 동네 전설입니다. 그동안 뉴스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려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꽤 유명한 워렌 버핏과 사실상 IMF를 일으킨 주범이자 단독으로 영국을 신용불량국으로 만들 뻔했던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괴물 투자자로 불리는 분이 바로 이 로저스 아저씨입니다. 로저스 아저씨는 미국 예일대와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공부를 한 후 월가에 뛰어들어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라는 투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직후 10년 동안 무려 4200%라는 어디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는 37살 나이에 미련 없이 은퇴를 해버린 아주 쿨한 아저씨입니다. 비록 은퇴는 했지만 세계 정세와 경제의 흐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관점은 워낙 탁월해서 지금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항상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런 로저스가 콕 집어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한국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로저스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곧 한국에 엄청난 기회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변에 말하고 다닙니다. 투자라는 건 당장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이익을 챙기는 일입니다. 로저스 아저씨의 예측은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닌 고도로 수학적이고도 치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때문에 그의 말이 사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이미 통일이 된 상태일 것이며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 1인당 GDP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8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내다보았습니다. 이처럼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세계 전문가들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혼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저스 아저씨의 예측도 그 전문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저스는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과 같은 다수의 세계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제조업 초강대국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분야를 빼놓고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 그 1위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더욱이 만약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통일까지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며 단숨에 세계 2위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러시아 푸틴 아저씨와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부산에서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연결된다면 그건 한국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한반도로 몰려들 것이며 그렇게 모여든 자본은 다시 해외 투자 및 국내 투자로 이어져 안 그래도 밝은 한국의 미래를 더 빛나게 밝혀줄 또 하나의 행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이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광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외국인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와서 내수 경제에 뿌려주는 것이기에 오히려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태국 같은 나라는 자국 내에 변변한 제조업 기반이나 OEM 생산과 해산물 그리고 과일 수출 외에는 별다른 수익 창출구가 없지만 한 해 4천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관광업 하나로 국가 GDP의 10% 이상을 떠받치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행 안 가면 관광지 지역 경제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뿌리채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유럽과 육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비행기로 그리고 철도와 자동차를 타고 BTS와 K-팝의 나라 한국으로 와서 매년 수십조 원의 돈을 뿌려줄 것입니다. 그때는 태국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발 열차의 종착역인 부산을 포함해서 한국 전체가 명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로저스 아저씨가 보고 있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해 로저스 아저씨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과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그는 얼마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 주식과 부동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량 처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일본 주식을 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이미 끝난 나라이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 계속 일본에 살 생각이라면 반드시 총을 구입해야만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는 지금부터 극도로 나빠져서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오르게 될 2050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일본은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나라 중 한 곳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아마도 나라가 사라져버려 없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본 쇠퇴의 이유는 최근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외에도 저출산과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꼽았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서아프리카의 국가인 가나의 경우 1957년 대영 제국의 식민지 중 가장 부유했지만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 외국인들을 추방하면서 가나의 국력은 빠르게 쇠퇴했으며 동남아시아의 국가인 미얀마 역시 1962년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한 곳이었지만 외국인을 추방하고 국경을 폐쇄한 뒤로는 빠르게 아시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인데 부채 문제를 새로운 부채로 해결하는 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면서 곧 더 이상 부채를 이런 식으로 돌려막는 것에 한계가 오고 그 결과 국가의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로저스는 최근 아베가 한국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아베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될 한국과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일본에게는 유리한데도 엉뚱하게 수출 규제를 시작하여 안 그래도 민감한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그 결과 지금 일본에게는 무역 적자와 관광업 하락 등 심각한 악영향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아베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내년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사상 올림픽이 그 나라의 재정에 도움이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이 앞으로 이 30년 안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짐 로저스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게 되는 것도 그 시점이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이 이렇게 강해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그걸 필사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계속 분단된 상태로 서로 대치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열되어 우리 민족이 하나된 힘을 쓰지 못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짐 로저스가 내다본 미래는 반드시 어쩌면 그의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국가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삶도 그만큼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런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 상대가 아니지만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뉴스와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든 불매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불매운동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끝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전투인 이 불매운동을 우리 모두가 습관화하여 그것이 운동이 아닌 생활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후로는 나라의 경제도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도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가시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가슴 뛰는 봄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